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제24회 2022년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개최되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개막식부터 예상을 비껴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중국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모 돌리기, 풍물놀이 논란입니다. 정확히 무슨 영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처럼 보이는 유튜브의 중국어로 눈춤이라고 나온 영상에서 한복이 나오고 상모 돌리기, 풍물놀이가 나옵니다. 이에 상모 돌리기, 풍물놀이 표절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상을 가져올 순 없었으나 사진으로나마 직접 보시면 한복과 상모 돌리기임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 의상 표절 논란도 있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 달 전 시상 도우미의 의상이 공개되었는데 의상의 형태만 겹치는 수준이 아닌 목깃의 형태, 길고 긴 부츠를 신은 것까지 겹치며 대놓고 평창올림픽 도우미의 의상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의상의 색도 중국의 대표 색깔인 빨강과 노랑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빨강과 파랑을 사용해서 더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웨이보 사이트에서도 평창올림픽 의상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논란을 가지고 개막식이 진행되었는데 개막식에서는 한복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은 2022년 2월 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막식에서 한복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오성홍기를 중국 내 56개의 민족 대표가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이 56개의 민족 대표 중 한 여성이 한복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막식 행사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관하였고 대한민국 대표이기에 한복까지 입었으나 중국의 이런 퍼포먼스는 한복 문화가 자기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네티즌의 한국인 사이버 불링 및 테러입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베이징 올림픽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말하는 한국어 트윗을 찾아 무차별적인 테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개막식 전부터 개막식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중국의 여러 논란으로 한국 트위터에는 중국놈들이라는 키워드가 실트에 올랐습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해당 키워드를 태그로 걸고 가슴이 노출된 한국 여성의 사진을 올리거나 집게 손가락을 도배하면서 실시간으로 테러를 감행하고 있으며 중국에 불만이 있는 트윗이 아닌 한국 올림픽 선수와 관련된 트윗에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올림픽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한국 트윗이라고 하면 테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에서 트위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금지된 앱을 IP를 우회시켜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환경 문제를 비롯해 여러 인권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 지금부터는 정말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일어난 편파 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 편파 판정 논란입니다. 2월 5일 밤 열린 혼성계주 준결승전에서 중국은 헝가리,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결승 진출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이후 10여 분 동안 비디오 판독을 했고 그 결과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페널티를 받으며 중국은 2위로 결승에 진출을 했고 결국 금메달을 땄습니다. 중국은 잘못이 없고 미국과 러시아는 잘못이 있어서 둘만 페널티를 받고 중국이 올라간 것일까요? 상황은 이러합니다. 중국은 결승선 13바퀴를 남기고 3위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 교대를 진행하는데 이때 중국 런지웨이와 장희탕 선수 사이를 러시아 선수가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의 런지웨이 선수는 전 주자의 아무 터치도 없이 그대로 출발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러시아 선수의 페널티는 확실했습니다. 또한 미국도 라이안 피비리토 선수가 블루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반칙이 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주에서 아무런 터치 없이 그냥 출발한 상황은 바로 실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칫 결승에 좌절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결승에 진출하였고 금메달까지 따게 됩니다. 이 경기 이후 중국의 터치 과정을 와이파이 터치, 블루투스 터치라고 말하며 부정행위로 결승에 진출한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곽윤기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중국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과정을 보면 억울하고 미안한 감정이 든다. 내가 꿈꿨던 금메달 자리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 대표님과는 관계없는 판정이었지만 우리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너무나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결승전을 직접 봤는데 중국, 러시아, 미국 3개의 팀이 실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비디오 판정이 길어지면서 설마 했지만 결국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터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동료 선수들과 중국 선수와 바람만 스쳐도 실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라고 말합니다. 작심 발언을 해준 곽윤기 선수에게 정말 감사드리지만 이런 발언으로 중국 네티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편파 판정은 우리나라에게는 관계가 없었지만 안 일어나길 바랬던 우리나라와 관련된 편파 판정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7일 진행되었던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대한민국 황대현 선수는 1위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위로 통과한 이후 갑자기 실격 처리를 당했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에 속한 황대현 선수는 중국의 런즈웨이, 리원릉 등 중국 선수들과 같은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중국 선수 2명의 견제가 워낙 심해서 좋지 않았으나 정말 멋지게 추월하여 선두로 치고 나갔고 결국 1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심판 판정은 실격. 그 이유는 늦게 레인을 변경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전문가가 보고 나서 말하는 것도 정말 노골적인 편파 판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황대현 선수는 쇼트트랙 1000m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일 만큼 금메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대한민국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편파 판정을 이기지 못하고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멋있었고 어떠한 터치도 없이 너무나 깔끔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멋졌지만 결국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런즈웨이 선수가 금메달, 리원룽이 은메달을 가져갔습니다.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2조에 출전한 대한민국 이준서 선수도 조 2위로 통과했지만 페널티를 받아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위에 말했던 황대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레인 변경 반칙입니다. 그 결과 중국의 우다징 선수가 2위로 올라왔고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다징 선수는 결승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한국 선수 2명이 편파 판정으로 탈락하면서 중국 선수 2명이 결승 무대까지 밟게 되고 메달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는 결국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 무대를 밟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승 무대마저도 중국의 편파 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도 경기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2월 7일 진행된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중국은 헝가리의 류 샤오린 산도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즉 중국은 은메달인 것입니다. 헝가리 선수와 중국 선수가 결승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수는 헝가리 선수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먼저 들어가려 했지만 헝가리 선수는 밀리지 않았고 끝까지 버텨 헝가리 선수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버티며 먼저 통과를 했기에 헝가리 선수는 환호를 했고 최종 판정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데 결과를 판독하는 시간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누구나 예상했듯이 헝가리 선수가 경기 도중 중국 선수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옐로 카드를 받아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중계진과 해설진이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어이가 없는 판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선수가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실격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판정은 어쩔 수 없었고 결국 금메달과 은메달은 중국 선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 감독인 한국인 김선태 감독은 환호를 했습니다. 한국 선수의 실격에 김연경 선수는 트위터에 또 실격? 와 열받네 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 추월하면 실격당하는 룰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비꼬기도 했으며 중국에서 열린 올림픽답다.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다. 이상한 판정이 난무하는 대회다. 몸싸움이 심한 쇼트트랙은 규정 손질이 필요하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편파 판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8일 오전 10시 윤홍근 한국 선수단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 쇼트트랙에 나온 편파 판정에 대한 입장을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결승부터 결승까지 쇼트트랙 남자 1000m 과정을 보니 결과는 중국이 이미 정해놨고 이미 짜여진 각본이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너무 눈에 띄게 편파 판정을 했습니다. 홈그라운드니 그리고 중국이니 어느 정도의 편파 판정, 비매너 논란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세계적인 이벤트, 올림픽인데도 이렇게 눈에 띄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편파 판정을 해도 정말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G2라는 국가의 힘을 믿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정말 선수들이 너무 안쓰럽고 그동안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정말 없는 힘까지 쥐어짜며 노력했을 텐데 이렇게 허망한 결과가 나오니 보는 저조차도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쇼트트랙 전문가도 풍물놀이 전문가도 한복 전문가도 아니지만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도 표절과 편파 판정이 너무 심한 수준인데 혹시나 제가 말한 부분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남은 경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남은 경기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다 같이 힘을 모아 아무리 G2 국가라도 아무리 홈그라운드라도 그에 맞는 망신 또는 처벌을 받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쫄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나라가 힘이 세다고 그런 식으로 힘을 쓰기보다는 선한 영향력으로 힘을 뻗치길 바라봅니다. 아직 동계올림픽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너무나 정말로 수고하셨고 아직 경기가 남은 선수들은 바람만 스쳐도 실격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경기를 진행하여 아무 트집도 못 잡게 완벽한 경기로 중국을 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선수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